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 내 아이의 학교 생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학부모의 말하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최근에 김성효 선생님이 쓰신 교사의 말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교사이지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교사로서의 입장보다는 부모로서 나의 말하기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엄마나 아빠의 어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초등 시기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학습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부모의 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학기 초에 첫째가 급식 당번을 정하는데 본인이 밥 당번에 자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식사 시간에 꺼냈어요. 신랑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이에게 되묻더라고요. 왜 밥 당번에 자원을 해? 반찬이나 디저트 주는 게 더 쉽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없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냥 본인이 밥 당번 하겠다고 자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첫째의 같은 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급식 시간에 땡땡이 되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어? 라고 했더니 밥 당번 옆에 국 당번이 있는데 그 국 당번인 친구가 시간 시작될 때쯤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첫째가 밥도 퍼주고 국도 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이가 늘 옷소매가 밥풀투성이에다가 어떤 날은 국에 소매가 젖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상태로 올 때도 있고 해서 아이에게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 참고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해줬더니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사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 정말 멋지다. 그런데 참고 계속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언젠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얘기해줘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고 아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남들에게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득 충족된 상태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는 보아야 하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고등학생들이지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현장 체험학습할 때 선생님들도 회비 각출해서 간식을 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휴게소 같은 데 내릴 때 이 상자를 보고 어떤 아이들은 와 선생님들끼리만 먹어요? 치사하다. 나도 한 개 줘요.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도 있고요. 선생님 어디 가져다 두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을 꾸미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내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청소를 해야 돼요? 와 진짜 힘들다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청소날 결석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선생님 오랜만에 대청소하니까 기분이 되게 상쾌한 것 같아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한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반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이니까 또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떤 아이가 이 단체에 대해서 남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게 인식이 될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와, 이걸 집에서 어떻게 해? 너 수업 시간에 뭔가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숙제니까 안 할 순 없잖아. 대충이라 좀 해서 가봐. 아, 이런 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진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숙제는 왜 내는 걸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는 활동을 과제로 주시거나 혹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활동들을 모두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숙제로 내주시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숙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잘 해가는 것, 숙제를 그저 하는 것, 이 목표가 아니라 이 숙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중학교까지 부모님께서 수행평가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이 아이들의 수행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상당히 힘이 든 상황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수행평가를 망쳤어요. 왜 망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과목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학원에서 수행평가 준비를 안 도와줘서 저 수행평가를 제대로 준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까지 아이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성장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초등에서 숙제를 받아왔을 때 이 숙제를 통해서 아이가 과제 수행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선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배경부터 아이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단원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고 선생님이 이 과제를 내어주셨는지 아이와 함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후에 발표나 조별 과제를 위해서 이 과제를 내주신 것인지, 개인적으로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 건지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자료를 우선 수집을 해야 한다면 책을 통해 할 것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볼 것인지, 특정한 장소를 방문해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 무엇을 넣을 것인지, 그림이라든가 사진과 같은 다른 시각 자료도 함께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전체적인 방법들과 얼개를 아이와 함께 짜보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또 성실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정 자체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은 아이의 학교 생활, 학습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제도 성실하게 하려면 당연히 수업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수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과제를 대하는 태도부터 진지하게 또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사가 하는 말과 행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와 인간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의 말과 행동을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말하기를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첫째가 2학년일 때 선생님이 꽤 엄하신 편이었어요. 학생들이 두려워도 하고 불만도 좀 쌓여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첫째가 숙제 안 해가면 내일 선생님이 4시 반까지 남겨 숙제를 시킨다고 하셨어.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남아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숙제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 봐.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었고요. 안 해온 친구들을 지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너희 모두에게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열정 있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 후에 아이가 한번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지각할 때는 내일 일찍 오세요 라고만 얘기했는데 자기한테는 조금 화를 내면서 언짢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다음날 지각을 하지 않는 아이라고 선생님이 기대를 하셨나 보다. 내일부터는 선생님 기대대로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늦지 않게 가보자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조금 귀여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둘째가 올해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칠판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키순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작은 편이라서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줬어요. 와, 땡땡이가 선생님 말씀을 반에서 제일 열심히 듣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잘 듣는 아이가 가까이 있으면 힘나니까 너를 제일 가까이 앉히셨나 봐. 얼마 후에 제가 상담을 가서 선생님께 그 얘기를 꺼냈더니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런가 아이가 눈맞춤도 자주 하고 대답 되게 씩씩하게 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네가 정말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 엄마한테 말을 해주면 더 좋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된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생님의 지적도 내 아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은 학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체 문자일지라도 항상 답장을 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는 선생님 메시지 보내신 그 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아이의 학교 생활이라든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한 내용을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째의 선생님께서 수학 학습 영상을 보고 오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이 덤벙거리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복습할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도 수학 개념 노트를 쓰는 걸 통해서 조금 덤벙거리는 점을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둘째의 경우에는
아이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 색종이와 클레이를 주셔서 오늘도 수업 시간에 무척 즐겁게 활동했다라고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답장을 또 주세요. 근데 이때는 단체 문자가 아닌 거죠. 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땡땡이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점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이런 점은 되게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십니다. 상담을 가서도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단체 문자 보내실 때도 정성을 담아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도 그에 맞는 피드백을 주시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요. 또 선생님께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래도 아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보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기 초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바쁘시니까요. 단체 문자 정말 많이 보내시는데 답장을 안 보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그러신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요.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순간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반응을 해주시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께 편지를 씁니다. 올해 몇 반 담임을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제 소개도 하고요. 건강상의 특이점 외에도 아이를 지도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편지에 쓰는데요. 답장을 아예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없음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상당히 길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보낸 편지의 답장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조용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이니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부모님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찾아보니까 정말 반에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자주 웃어주었어요. 또 아이가 주변 친구들 잘 배려하고 또 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성격도 좀 더 밝아지고 교우 관계도 넓어지고 학교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향상이 됐어요. 학기 말이 되어서 그 학생이 제게 편지를 한 장 주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늘 반에서 이름이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고 몇 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선생님이 제 이름을 찾아주셨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는데 정말 찡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그 학생에게 대단한 것을 해주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작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저의 작은 관심이 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좋은 교사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학부모들의 공통점일 것 같아요. 이건 실은 확률과 운의 문제이잖아요. 거기에만 기대기보다는 내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방향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학부모의 말하기 습관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사이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